서울의 허름한 골목 낡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나는 엔진 밑에 누워 있었다. 기름과 먼지로 뒤덮인 내 손가락들이 능숙하게 부품들을 만지작거렸다. 자동차 정비사라는 직업이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복잡한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누군가 정비소 앞에서 차를 세우는 소리가 들렸고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나는 차 밑에서 기어나와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대충 닦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는 분명히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세련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고급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제 차가 고장났어요. 그녀가 길게 삐뚤어지게 주차된 검은색 고급 세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차도 그녀도 분명히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는 곳에 오셨네요. 본닛을 열어볼게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고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마치 더 중요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빨리 고칠 수 있나요? 일정이 있어서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공구 상자를 들고 차로 다가갔다. 한번 볼게요. 엔진룸을 살펴보니 그녀가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냉각수가 거의 없었고 몇 개의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있었다. 당황한 그녀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참기가 어려웠다. 고칠 수 있나요? 그녀가 조급하게 물었다. 네,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발을 바닥에 툭툭 치며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내가 차 수리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정비소의 낡은 벽에 기대어 휴대폰에 집중했다. 태양이 서서히 내려가고 내가 마지막 나사를 조일 때쯤 저녁 그림자가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요. 얼마인가요? 내가 적절한 금액을 말하자 그녀는 지갑을 꺼내는 대신 고급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내 손에 현금을 밀어 넣었다. 받으세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많아요. 내가 거절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채에 올라타고 있었다. 팁으로 받으세요. 그녀가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며 말했고 차를 출발시켜 나를 두툼한 현금을 들고 어이없게 서 있게 했다.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TV로 축구 경기를 보려고 막 맥주캔을 따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민석 씨가 맞으시죠? 그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윤지아님을 대신해 왔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가 그가 계속 말했을 때 기억이 났다. 오늘 오후에 차가 고장났던 그 여성.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문제라도 있나요? 차는 제대로 확인했는데요. 아니요, 차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아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시답니다. 나는 봉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자 내 거친 손가락이 매끈한 종이에 닿았고 수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5천만 원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전혀요.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아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전 그냥 차를 고쳤을 뿐인데요. 이런 대가를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은 한 게 없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친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수표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5천만 원은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 정비소를 개선하고 심지어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망설이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순수한 선물일 뿐입니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부자들은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다시 차를 고치러 오면 저를 찾으면 됩니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 재킷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좋은 저녁 되세요, 민석 씨. 그리고 이 돈을 잘 사용하세요. 문이 닫히고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수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일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그 수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5천만 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모른 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정비소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고급 SUV가 정비소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어제의 그 여성, 윤지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없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아침 햇살 속에서 자신감 있게 걸어왔다. 그녀의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나는 재빨리 기름 묻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일어섰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 몰랐네요. 지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5천만 원짜리 수표로는 부족했나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모든 사람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팔짱을 끼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부자들은 보통 창문 밖으로 돈을 던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지아는 정비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10년 정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낡은 정비소에서 오래된 도구로 생계를 위해 3배로 일하고 계시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동차 정비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내 앞에 멈춰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떻게요? 지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이 정비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새 장비를 드리고 규모를 확장해서 단순한 정비소가 아닌 이 지역의 전문 서비스 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농담하시는 거죠? 왜 하필 저인가요? 성품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제 당신은 제가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죠. 나는 말없이 있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녀의 말은 믿기에는 너무 좋았다.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제 차를 고쳐야 했던 그저 평범한 여자였죠. 지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는 정비소를 둘러보았다. 벗겨진 페인트, 기름 묻은 바닥,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낡은 도구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현실은 항상 나를 그 꿈에서 깨웠다.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아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여전히 주인이고 저는 당신이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기회는 너무 컸지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지아의 단호한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지 않게 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SUV를 향해 걸어갔다. 차 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나를 돌아보았다. 오늘 저녁 8시에 파트너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제 세계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오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차 타서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겨졌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장에 있는 유일하게 괜찮은 셔츠를 정리했다. 나는 파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특히 고급 파티는 더더욱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윤지아의 세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한참을 망설인 후 나는 내 낡은 채 올라 그녀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옥상에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실제로 본 적 없는 사치를 드러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비싼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크리스탈 잔에 담긴 샴페인.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색하게 서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셨네요. 돌아보니 윤지아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바쁘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려 반짝이는 귀걸이를 드러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정말로 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떠세요? 그녀가 내가 긴장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아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익숙해질 좋은 기회네요. 그녀는 나를 이끌고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사업가들, 투자자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수억짜리 프로젝트, 수십억짜리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은 내가 익숙한 삶과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당신이 윤지아가 투자하기로 선택한 사람인가요? 지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보이는 나이 든 남자가 물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아직 저에게 투자한 것이 없어요. 남자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아를 힐끗 보았고 그녀가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일 뿐이에요. 그저 평범한 정비사인데 지아 같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군요. 남자가 살짝 웃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기회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아무나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의 말은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무슨 생각 중이세요? 내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저 제가 이런 일에 정말 적합한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아는 내 옆으로 와서 섰다. 알아요. 저도 한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때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살았죠. 제 아버지도 당신처럼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항상 믿는 것은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나는 말없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를 약간 놀라게 했다. 질문은 당신이 적합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녀가 계속했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죠. 나는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이 가슴에 일었다.
제가 동의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지아는 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의 작은 정비소를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부자들은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지아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동의한다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지아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내일 당신의 정비소에 갈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내 결정에 혼란스러웠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윤지아는 정말로 이 일에 진지한 것일까? 정확히 아침 9시, 한 고급차가 내 정비소 앞에 멈췄다. 윤지아가 내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평소 입는 비싼 옷 대신 간단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더 친근해 보였다.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녀가 내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혹감을 감추려 했다. 지아는 낡은 정비소를 둘러보며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곳은 잠재력이 있어요. 하지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나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이곳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단지 이 정비소에만 투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려는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낡은 작업대 위에 놓았다. 우선 이곳을 리모델링할 건설팀을 고용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새 장비를 들이고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세심하게 계산된 상세한 계획들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지아가 계속했다. 기술적인 부분의 주요 책임자가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할 뿐이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말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밖에는 저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을 텐데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는 자동차 정비사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깊어졌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확장하거나 발전할 기회는 없었어요. 누군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더라면 하고 항상 바랐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민석 씨. 지아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단순히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지만 열정을 가진 다른 젊은 이들을 돕는 일이요. 그녀의 말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평생 나는 자동차 정비만 알았고 언젠가 내가 커뮤니티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 며칠 동안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건설팀이 정비소를 수리하기 위해 도착했고 낡은 벽들은 교체되었으며 시멘트 바닥은 다시 포장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다.
동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뭐야? 민서가 동네의 다른 정비사인 태준이 내 정비소에 들어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에게서 돈을 받아 이곳을 고급 정비소로 바꾸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정비사로 일해왔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고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저 내 일을 개선하는 거야.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녀는 단지 이미지를 위해 널 이용하는 거야. 지겨워지면 떠날 테고 넌 아무것도 없게 될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넌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해. 도움. 태준이 웃으며 말을 끊었다. 부자들은 이유 없이 누구도 돕지 않아. 두고 보라고.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고 나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약간의 의심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밤이 내리자 나는 리모델링 중인 정비소 앞에 서서 새로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다. 민석 자동차 서비스 센터. 이상한 감정이 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비소 리모델링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단 한 달 만에 한때 지저분하고 낡았던 작업장은 완전히 변모했다. 깨끗한 타일 바닥, 새로 칠한 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장비들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몇몇 단골 고객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민서가 정말 이 모델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고치는데 이런 최신 장비들이 정말 필요한 거야. 나는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순 없었다. 나 자신도 한때는 의심스러웠으니까. 윤지아는 정비소의 변화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지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작업을 감독하고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참여했다. 나는 그녀가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정비소에 왔다.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스패너를 내려놓고 손을 닦은 다음 서류 뭉치를 받았다. 다음 단계라니요. 지아는 의자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곳을 직업훈련센터로 바꾸고 싶어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은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두 손밖에 없어요. 이 동네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동차 수리를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직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계획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저 자동차 정비사일 뿐 선생님이나 리더가 아니었다.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며 지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민석 씨,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일찍이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목을 문질렀다. 말을 참 잘하시네요.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아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몇 주 후 우리는 첫 훈련생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대부분 동네의 젊은이들로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들을 보며 나는 예전의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엔진 점검 방법, 오일 교환 방법,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 등.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색해했지만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배워나갔다. 어느 날 내가 한 학생에게 타이어 교체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곳을 학교로 바꿨다니 믿을 수가 없군. 돌아보니 윤지아와의 협력에 반대했던 태준이 팔짱을 끼고 정비소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스패너를 내려놓았다. 또 비난하러 왔어. 태준은 정비소로 들어오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비난은 아니야. 그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러 왔을 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젊은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 뭐가 잘못됐어? 태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웃었다. 이 애들이 정말 전문 정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대낮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훈련생 중 한 명. 호영이 내가 방금 가르친 브레이크 부품을 조심스럽게 재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집중력이 가득했다. 나는 태준에게 돌아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두고 봐. 얼마 안 가서 그 여자가 떠나고 넌 다시 낡은 정비소로 돌아갈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나갔고 나는 불편한 감정을 안고 그 자리에서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저녁 내가 사무실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윤지아가 들어왔다. 긴장해 보이네요. 그녀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태준이 또 왔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아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흔들리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 씨, 모든 변화에는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지지한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닐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를 믿어주셔서요. 지아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개월 후 내 정비소는 윤지아의 계획대로 진정한 직업훈련센터가 되었다. 한때 거리를 배회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오일 교환, 엔진 점검, 심지어 그들이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기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도전 없이 오지 않았다. 어느 아침 내가 정비소 문을 열었을 때 내 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앞 유리는 깨져 있었고 간판 전체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배신자라는 글씨가 거칠게 쓰여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얼굴로 피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태준과 동네의 전통적인 정비사들은 내 변화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부자에게 나를 팔아 작은 정비소를 이 동네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바꾼 배신자였다. 내가 아직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훈련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민석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 중 하나인 호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뒷마당 훈련 구역을 망가뜨렸어요. 일부 도구들이 파손됐어요.
내 안의 분노가 더욱 강하게 솟구쳤다. 나는 빠르게 뒤로 걸어가 보니 훈련생들이 연습하던 차들이 망가져 있었고 여러 도구 세트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비난을 무시하려고 노력해왔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결국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을 지키기 위해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생님. 훈련생 중 한 명이 말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때 익숙한 차가 정비소 앞에 멈췄고 윤지아가 내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손상된 모든 것들을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게 다가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다시 한때 내가 모든 노력을 쏟은 정비소를 바라보았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손상된 것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를 위한 새 유리를 샀고 파손된 도구들을 교체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신뢰도 회복하고 싶었다. 나는 동네의 오래된 정비사들을 초대해 새 모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일부는 즉시 거절했지만 몇몇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을 보여주려 했다. 나는 또한 서비스를 확장해 어려운 가정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 수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의심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비난하는 대신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태준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에게서 또 다른 비난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태준의 표정에 이전과 같은 비웃음이 없었다. 이야기 좀 하자.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말할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 태준은 정비소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틀렸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렸다고. 그가 반복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깊었다. 난 네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넌 정말로 이 커뮤니티를 돕고 있어. 나는 침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 아버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지. 나는 태준의 아버지도 나처럼 자동차 정비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지 않았다. 우리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점은 그가 과거에 집착하는 반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왜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물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내가 오래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 변화가 두려웠던 거지.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원한다면 여기는 항상 내게도 자리가 있어. 태주는 나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내게서 한두 가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정비소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반대자가 아니라 새로운 훈련생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새로 들어온 차를 점검하고 있을 때 윤지아가 들어왔다. 민석 씨,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훈련생들이 열심히 차를 수리하고 태준이 다른 그룹을 지도하고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지아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됐나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다음 단계라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학장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왔지만 아마도 아직 멈출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윤지아의 제안은 나를 며칠 동안 생각에 잠기게 했다. 확장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정비소를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도전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내가 이 모델을 더 멀리 가져가길 원했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아가 어느 오후 늦게 내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읽어낸 것들을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에요. 민석 씨,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나는 유리창 너머로 훈련생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태준이 작은 그룹에게 엔진 점검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광경은 내 가슴에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기도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더 멀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만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는 배울 곳, 인생에서 다른 길을 찾을 곳이 필요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 제가 이곳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주저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아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은 용기를 내서 시도했고 이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동의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몇 군데 잠재적인 장소를 찾아놨어요. 제가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당신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당신은 항상 미리 계획이 있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어떠세요? 나는 정비소를 한 번 더 둘러보았고 내가 이제 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왔고 아마도 더 큰 뭔가를 시도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다음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지아와 나는 도시의 다른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곳에는 실업 청년들이 많지만 직업 훈련 기회는 적었다. 우리는 오래된 창고를 구입하고 처음 정비소를 리모델링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는 경험이 있었고 지원팀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태준도 참여해 새 센터의 주요 강사 중 한 명이 되었다. 내가 선생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느 날 우리가 새로운 훈련생 그룹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배우려는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단지 자동차를 고치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바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성공은 항상 도전과 함께 온다. 어느 날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석이죠.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 발전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태준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마음을 바꿨다 해도
밖에는 여전히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정비소를 떠나려 할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나가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고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인우. 그는 처음부터 나를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로 내가 동네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항상 주장했다. 잘난 척하는군, 민서가.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정비소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고 다음은 뭐지? 이 동네 전체를 차지할 거야.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난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아. 단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야. 이회 그가 비웃었다. 넌 그저 이곳을 여기에 맞지 않는 무언가로 바꾸고 있을 뿐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직접 대화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나 진우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 그럴 거야.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네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계속한다면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여기까지 왔고 아무도 나를 되돌릴 수 없었다. 진우와의 대치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경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그저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아침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문이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내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모든 도구, 기계, 서류가 엉망이었다. 일부 새 장비는 망가져 있었고 창문의 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오일과 그리스가 바닥에 흘러 넘쳤다. 나중에 도착한 훈련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민석 선생님,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또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 태준이 들어와 엉망인 상태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진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자밖에 없어. 소식을 듣자마자 윤지아가 도착했다. 그녀는 망가진 물건들 사이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훈련생들을 바라보며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를 이렇게 겁주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수리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에는 결단력이 분명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파괴된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윤지아는 손상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고 나와 훈련생들은 청소하고 모든 것을 다시 설치했다. 비록 지쳤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호영에게 엔진을 다시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진우였다. 나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계속할 용기가 있는지 보러 왔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서진 물건 때문에 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 넌 잘못 알고 있어.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넌 이해 못해. 민서가. 넌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걸 바꿀 수 없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제력을 유지했다. 난 과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 단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진우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비웃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마음은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달 후 내 정비소는 완전히 복구되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더 많은 신입 훈련생들,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맞이했다.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윤지아가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데요? 방금 큰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협력해 전문 정비사를 양성하고 싶어 해요.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요? 네, 물론이죠. 그녀가 웃었다. 이것은 더 많은 자금 지원, 훈련생들을 위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의미해요. 이건 큰 발전이에요. 나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훈련센터가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하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함을 느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모든 일을 했어요. 저는 단지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죠? 그녀는 윙크했다. 우리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민석 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비소를 둘러보았다. 열심히 일하는 훈련생들을 보며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파괴 사건 후 3개월 내 훈련센터는 단지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성장했다. 윤지아가 소개해준 대형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었다. 훈련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취업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워크숍에 들어오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져왔다. 나는 한때 나 자신을 많이 의심했지만 이제 웃음소리, 엔진 테스트 소리,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정비소 한가운데 서서 내가 옳은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아침, 내가 새로 들어온 차를 점검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다. 이인우. 나는 그가 워크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랐다. 이전에 오만하고 도전적인 태도 대신 그는 피곤하고 전부 다 지쳐 보였다. 시간 있어. 그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우야.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일자리가 필요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지난번 일 이후로 모든 고객을 잃었어. 사람들은 점점 네가 하는 일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한때 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쉽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네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난 널 거절하지 않을 거야. 진우는 나를 바라보며 명백히 놀랐지만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한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모든 사람이 정말로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믿어. 네가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칠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네가 바로 용서해 주길 기대하지 않아.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야. 나는 살짝 웃었다. 나도 한때 내 자리에 있었어. 그 느낌을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한때 내 가장 큰 적이었던 진우가 이제 훈련센터의 새로운 학생 중 하나가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윤지아가 들어왔다. 민석 씨.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신을 믿게 됐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지아는 탁재 기대어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당신은 단지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원하던 것을 얻었나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열심히 일하는 훈련생들, 열심히 배우는 진우, 다른 그룹을 지도하는 태준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윤지아는 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다음은 뭐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은 전체 훈련센터 체인의 사장이 될지도 몰라요. 아마도 더 많은 지점을 열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을지도 모르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다. 당신이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무실에서 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로 시작했지만 작은 기회 하나로 내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민석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가 직업훈련센터의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 친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진정성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석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차를 고쳤고 바로 그 정직함이 큰 기회의 문을 열었다. 이는 때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변화가 항상 도전과 함께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민석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파괴를 경험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석의 이야기는 기회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잡을 용기가 있는지 여부다. 민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시도할 용기,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 각자가 열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감행하고 삶이 얼마나 어려워도 일어설 동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